(1223회죠) 1223회. 이게 왜 자꾸 이게 지워지고 이러나? 응? 코로나, 이름이 코로나 긴급 생계비죠. 코로나가 조금 장기화된다고 봐야 되죠. 5월 달에 백신이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5월 달 가기 전에 이제 분수령을 내려가기 우리가 원하죠. 그렇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금년 말까지 엄청나게 여러분들 생활이 어렵겠죠. 코로나뿐이 아니라 이 인플루엔자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알겠죠? 얼마마다 되죠? 6년마다 되죠. 2003년에 뭐죠? 사스. 그리고 6년 만에 2009년에 신종플루죠. 그러면 이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왔는데 이거는 돼지한테서 왔죠? 돼지. 이거는 뭐에서 왔죠? 메르스는 돼지가 아닙니다. 낙타.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가지고 인간에게 왔죠. 그러면 세 군데를 거쳤어. 사람한테 온 거예요. 메르스. 신종플루는 돼지한테서 왔죠. 이거는 미국에서 왔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박쥐. 그 다음에 2020년에 온 거 있죠. 요게 6년, 요게 6년, 요게 5년이죠. 근데 요것도 6년이 돼요. 왜냐하면 금년에는 시작해야 내년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붐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 그래서 2021로 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좀 심하고 이태리,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거는 세계적인 법정 전염병으로 이게 등록이 될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인플루엔자는 전부 감기 종류야. 그래서 멕시코에서 멕시코하고 스페인 독감 있죠? 스페인 독감이 잡아 죽인 인간이 5천만 명인데 미국이 한 매년 13,000명 정도 죽고 우리가 한 5,000명. 뭐 큰 나라들은 보통 한 15,000명. 작은 나라들은 보통 한 5,000명 뭐 이렇게 죽어요. 매년. 그러니까 이거보다 무서운 전염병은 없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마스크 하고 다닙니까? 안 다니죠? 왜? 백신이 있어. 백신. 안 걸리고 싶은 사람은 가서 백신 맞으면 돼. 그럼 안 맞아도 안 죽어요. 노약자는 이 스페인 독감 안 걸려도 죽어요. 때가 되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에 가서 오래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릴 수 있는 병이야.
반주를 안 넣어줘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2027년에 오겠죠? 또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요 사이에 장사를 하는데, 장사할 때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온다. 그러면 6년 사이클로 온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신으로 믿는 삼재는 9년마다 오죠? 금년에는 사유추, 뱀띠, 소띠, 닭띠, 삼재가 들어왔죠? 그럼 내년에는 후내년에 날 삼재가 되죠? 금년이 이제 삼재가 있듯이 이 사스는 이런 인플루엔자는 꼭 이렇게 6년 터울로 지구에 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애를 할 때도 3년 터울, 2년 터울, 5년 터울 막 이렇게 있죠? 4년 터울. 그 터울이 딱 그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임신을 해서 애를 낳더라고. 그래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내하고 같은 나이에 똑같은 형제들이 몇 형제들이 쭉 있어. 그 보면 같은 반이면 그 위에 몇 년 위에 형들이 또 같은 반이야. 또 그 위에 몇 년 위에 같은 반. 초등학교 그래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300명이야. 우리 반이 300명이 여러 개 반으로 쪼개졌겠죠. 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은 전부 교실에서 공부하고 1학년은 전부 300명이 텐트 쳐놓고 마당에 흙밭에서 건물, 우리가 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흙밭에 앉아서 노트 없는 애들은 그냥 흙에 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앉아가지고 글을 배우는데 나는 그때 한문을 많이 배웠을 때잖아. 그런데 흙밭에다 기억 니은 쓰고 배우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참 그 당시 학교 사정이 기가 막혀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재벌이 187명이 나온 마을이야. 그때 그 학교가 100년이 된 학교예요. 일본 사람들이 세웠어.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에서는 사방 50리 100리의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우리 학교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 초등학교 들어오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초등학교였는데 골목을 나가면 길거리 보이는 게 처녀들이야. 개울가 가면 처녀들이 빨래하고 있죠. 우물가 가면 처녀들이 막 물 뭐 하고 있죠. 뭐 밤에 개천가 나가면 연애들 하고 있죠. 처녀들이. 이건 처녀들이 전부 내한테는 누나야. 왜? 전부 허시니까. 전부 허시 마을이잖아. 집 500세대가 집성촌이야.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면 막 처녀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게 전부 누나들이야. 누나들. 그러니까 전부 나하고는 지방간 아닌 여자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내만 가족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 동네 분위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와집이 몇백 채야. 그렇게 부자들, 거기서 뭐 이병철 회장이나 뭐 우리 LG그룹 구인내 회장이나 우리 허시들, 우리 할아버지 뭐 집안 어른들이 거기 우리나라 기업을 뭐 거의 석권했지. 그 마을에서. 근데 그 마을에 황제가 나온다는 풍수야. 그게 내가 그 마을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황제가 나온다고 그런 풍수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묘를 관광버스가 수백 대가 매년 와서 그 묘를 보고 가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묘. 비서가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세워요.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것을 몇십 년을 지켰어. 한 60년을 지켰는가 그래요. 왜? 그 동네 가운데 있어 그 묘가. 우리 동네 말고 저기 가면 다른 동네 문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진주 가기 직전에 우리 동네와 진주하고 사이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묘가 있는데 동네 한가운데 딱 있어.
저 지리산에서 산이 내려와가지고 그까지 수백 리를 와가지고 그 동네 가운데 와서 딱 산이 멈춰버려요. 근데 그게 끝머리에 징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그게 용의 눈이야. 용의 눈에는 비석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석을 못 세우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라는 흔적은 전혀 없는데 문제는 이 묘가 있으므로 이 마을이 망한다는 거야. 그래가 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상대로 재판을 우리 집안 어른들하고 재판을 몇십 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겼죠. 풍수 같은 건 법원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 뭐 풍수 때문에 동네가 망한다.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 결국 대부분 다 이겼죠. 이겨서 그 묘는 파지는 않았는데 그 몇백 명 되는 주민이 40-50년 재판을 했으니 대단하잖아요. 그 재판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이겼어요. 거기서 황제가 나오는데 세 개의 황제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재판에 이기니까 이 문산 사람들은 알 거야. 그 할아버지 묘를 밤에 도구를 해가지고 유골을 뽑아가지고 딴 데 버리려고. 그 주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주민들 특공대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걸 지키느라고. 묘가 판 흔적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 수시로 그 묘지기를 갖다 놓고 우리가 묘를 한 50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판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묘는 그대로 보존돼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맨날 풍수 공부하는 팀들이 자주 와요. 세계 황제가 나오는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냐. 그래 이제 거길 와요. 와서 보는데 거기가 용이 지리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 가운데 와서 딱 멈춰 있고 그 앞에가 진주난강이야. 저쪽으로 이제 강이 있는데 그 용이 거기 와서 멈췄는데 그 눈 아래에다가 할아버지 묘를 딱 썼는데 비석이 있으면 용의 눈이 안 된다 이거야. 용이 고개를 못 든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비석도 하나 없고 상석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묘만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갔는데 거기에 할아버지의 3대가 저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신인이 오긴 오는데 그 집안에 혈통은 있느냐? 아니 그 집안에서 이름은 없지만은 그 집안에 온 며느리한테서 나긴 내가 낫지. 어머니한테서. 그러나 나는 하늘에 여러분 아는 특수한 영혼이죠. 여러분들은 이 의식이라는 거, 이 의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항상 뭐가 있어야죠? 의식은 뭘 기대서 살죠? 숙주가 있어야죠. 몸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인간의 몸을 의지해서 의식이 있다가 요게 떠날 때는 뭘로 바뀌죠? 영 뭐죠? 몸을 떠날 때는 영혼으로 바뀌죠? 영혼으로 바뀌어서 떠나는데 이 영혼으로 바뀌어서 떠나기 전에는 의식이라는 것이 그것으로서 인간의 몸에 붙어가지고 기생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떠날 때는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의식이야. 의식. 그래서 그냥 인간의 혼을 말하는 거죠. 혼이 떠나갈 때는 영혼으로 바뀌어서 떠나는데 이것이 계속 리바이벌 되는 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 몸은 지상에 있는 걸 가지고 주워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온 영혼이 어머니 뱃속에 탁 태몽꾼 관계 들어오는데 그건 그들의 성적표에서 오겠죠. 그게 딱 들어오는데 그게 의식이 태몽꾼으로 팍 영혼이 처음에 임신할 때는 영혼이 팍 돌아서 의식이 되고 돌아갈 때는 여기 팍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인체가 다 망가지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다 망가지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듯이 영혼이 이사 가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죽는 거 아니죠? 그 인간이 가지고 없는 능력이 죽는 능력이 인간이 없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알겠죠? 숙주만 바꿔. 매번 자기가 있는 의식만 바꿔요.
바꿔. 근데 요놈들 잘 봐요. 얘들이 인간이 숙주죠? 숙주잖아. 인간이 숙주,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형태로 인체에 들어가요. 어?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형태로 인체에 들어오는데 이것들도 숙주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 우리나라는 이게 뭐 이번에 온 게 뭡니까? 코로나, 영어로 왕관이야. 그러면 이 왕관이라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는 우리 인체에 이렇게 들어올 때 대만 정부는 그걸 완전히 막았어. 대만은 막았죠? 대만은 성공했어. 차단하는데. 그럼 우리는 성공했나?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 버린 거야. 그럼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1년 예산을 뭐 하는 데 써놓어? 성인지 예산 같은 거 어디다 써놓어? 무슨지 알죠? 성인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 예산 어디다 써놓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 중국에서 그게 났다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환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세우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게 됩니까? 내가 우리나라 출산 문제가 앞으로 대두돼서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로 갈 거다. 그럴 때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적 문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될 걸 알고 30년 전부터 그걸 예방한 거야. 예방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방어하는 사람은 병신이야. 맞아 안 맞아?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돼. 중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중국에서부터 검역을 해야 돼. 중국 공항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검열을 한다고? 내와 그들은 생각이 달라요. 다 협조가 돼. 그런 거는 맞죠? 거기에서부터 체크. 알겠죠? 그러니까 면밀히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해야 돼. 모든 예산은 형식적인 데만 쓰지 실질적인 데 쓰질 않아. 봐서 안 봤어요? 내가 한장을 하는 게, 내가 어릴 때 마을에 혼자니까 밤에 들어가면 주둥아리가 딱 당겨버려요. 말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독방에 앉아서, 1살 때부터 독방에 앉아서 내가 좀 앉아있고 좀 깜깜한데, 그때는 호롱불도 안 켜져. 불 낸다고. 전기도 없을 때니까. 그러면 내가 5살 때부터는 한문 공부를 했는데 혼자 공부하는 거야. 뭐 옆에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근데 그 공부를 해 나가는데 한글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내가 전부 독학이야. 전부 독학이에요.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누나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냥. 왜 누나가 많냐? 남자들은 전부 일하러 가버려요. 일하러. 산에 나무를 하러 가든 덜에 가든 동네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다 또 종이 많아. 우리 동네는 머슴이 많아. 머슴이 없는 집이 없어요. 종들이 또 그렇게 많아. 그거는 성씨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여녀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는 세상에 없을 거야. 나가면은 아주머니들은 내만 보면 울어요. 금방 눈물을 뚝뚝 흘려. 그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한문을 잘 써가지고 경상남도 최고의 명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걸 받아가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거야. 시집 온 여자한테. 시집 와서 젊을 때 글씨를 그렇게 잘 썼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쓴 시집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한 몇백 페이지 되는데 페이지마다 글자형이 달라. 글자체가. 한문으로 빽빽하게 써놨는데 페이지마다 글자체가 다 달라요.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 그 우리 어머니가 쓴 친필이야. 그렇게 한문을 잘 쓰셨는데 여자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 여자한테 내가 영어로 들어간 거야. 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나를 보면 울고, 동네 누나들이 그렇게 보면 내만 보면 뭘 주고, 뺨때라니 만지고 이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나가면은 낮에는 기분이 아주 좋아. 해 만지면 고독한 소년이야. 나가면은 대우를 많이 받아. 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무슨 저 옛날에 유교사 보듯이 그렇게 존경하는 거야. 그리고 동네마다 애를 두들팔 때는 꼭 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릴 때도 그래요. 갱년이를 봐라. 지금 엄마 아빠도 없는데 머슴살이 하면서 공부 1등, 운배 내 나가면 1등, 뭐 아무 전부 1등을 휩쓰는데 니는 뭐 하는 놈이냐. 그래가지고 때릴 때마다 내 이름을 들면,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시골을 떠나서 몇십 년 만에 고향에 한번 갔더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네 청년들이 허경영이다, 저 사람이 허경영이다 막 이러는 거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가 자라는 동안 허경영을 그렇게 하도 들먹거리면서 꼬재름을 해가지고 말만 꺼내면 뭐 잘못하면 허경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죽겠더래. 그래 내가 딱 가니까 이 사람이 허경영이구나. 아이 뭐 그 집안이니까 형님이라고 그러겠죠. 뭐 형님 아저씨인데 이 허경영 우리가 실물을 직접 보니까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래 내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한 10년 전까지도 동네 젊은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자랐대. 알겠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꾸지람할 때는 내가 하나의 표본이었어, 표본.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 누나 어머니들이 나를 그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혼자 자라는데도 명랑해 안 해? 명랑하죠? 그늘이 없어. 그냥 내만 보면 뭘 주고 막 만져주고 빰탕오지 만지고 자기 아들 입던 옷도 갖다 주고 신발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그냥 동네에서 사랑을 받았어. 알겠죠? 집에는 사랑을 못 받는데 밖에만 나오면 사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한 때 나는 항상 옛날에 우리 동네가 생각이 나. 그때가 낙원이야. 알겠죠? 그때는 그냥 법 없이도 살았어. 근데 지금 이게 오고 나서부터 길거리 사람이 없더라고. 그죠? 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무상해. 그래서 신인은 마음으로 인연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마음으로 여러분 천사와 내장 에너지와 근육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와 기본 에너지를 다 뺄 수 있어 없어? 지금 여기서 말 안 하고 뺄 수가 있어요. 또 넣을 수 있어 없어요?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인은 심히 마음 자체가 모든 걸 일어나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은 뭘로 일으킨다고? 소리.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나올 때 왜 조금 늦게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이 허경영을 한 10번 부르게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을 반복해서 불러야 되는 거지. 한 번 부르다가 또 좀 쉬다가 또 불러. 이거는 다른 거예요. 10번을 연속해서 부르게 내가 저기서 가만 앉아 있었어.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10번 내리다리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레벨이 딱 무까지 올라가요. 무까지 한 번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10번만 부르면 레벨이 무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대단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남아미타불 뭐 이런 뭐 각종 이런 거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주문, 세상에서 가장 밝은 주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주문, 시무상주. 더 높은 주문은 없다 이 말이야. 무상이니까 더 높은 곳은 없다. 가장 높은 주문, 시무등등주,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 이걸 여러분 남아미타불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능제일체고, 그러니까 모든 것 능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제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고 이걸로서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 남자 한 사람만 나와요. 자, 어디서 오셨죠? 원지동에서 왔습니다. 서울. 서울 원지동. 네, 서초동. 서초동. 원지동이 서초동이죠? 네, 서초동. 그럼 내곡동하고 얼마나 떨어졌노? 내곡동하고 붙어 있죠. 거기는 용이 9마리 있는데요. 풍수적으로 구룡마을이 있어, 그죠? 예, 그래요. 예, 있습니다. 예. 용 9마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데인데 거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사절을 지려고 했던 자리야. 옆에 있죠. 그 옆에가 원지동이야. 그리고 저수지가 있어. 저쪽 넘어 저수지가 있고 청계산 자락이야. 청계산과 구룡산이 중간에 원지동이지. 그렇죠. 나는 대한민국 지도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풍수도 다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어요. 서울 시내 골목을 모르는 골목이 없어요. 택시 운전수도 아닌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거는 3차원으로 보고 나는 무한대 차원으로 보니까 여러분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룡마을인데 용 9마리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 청계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호숫가를 중심으로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원지동, 내곡동. 내곡동이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내자 하면 일본 사람을 말해. 내는 일본이야, 그죠? 일본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던 말이야. 내선일체, 그죠?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렇겠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몸이다. 그죠? 그래, 요걸 어기면 그냥 일본 말이 국어였잖아. 요걸 어기면 그냥 가는 거야.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그래서 그 당시 국어가 일본 말이야. 한국말은 조선말은 외래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어. 그 내자죠, 이거? 내곡동. 그래서 내곡동은 보나마나 요런 이름이야. 맞죠? 청계산 안에 있는 계곡이다. 내곡동이다. 뻔하죠? 내곡동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개천이 있어야 돼, 개천. 개천이 지나가야 돼. 계곡이니까, 그죠? 개천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야, 우리는. 그리고 요런 곡자가 있는 동네는 개천 옆으로 길이 있어야 돼. 개천 따라 길이 나게 돼 있어.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형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나가. 흔히 풍수로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났겠다. 이거는 개천을 따라 도로가 났겠구나. 뭐 이런 게 보이겠죠.
그 내곡동, 내선 일체와 내곡동. 그 내자죠, 그죠? 잘 오셨어. 내한테 오면은 제가 처음 왔으니까 내 배를 보려고 불렀어요. 알겠죠? 내가 왜 아까 늦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 오링 테스트. 힘을 주세요. 자, 힘을 주는데 시 대신주가 남아미 타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남아미, 자, 레벨 봅니다. 우리는 전 70억 인류, 75억 인류에게 레벨을 줘놨어요. 그 레벨이 150이야. 200을 주질 않아. 누구에게도. 근데 나를 직접 본 사람